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가 엿먹었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3월 1일이죠. 3월 1일. 3월 1일 날 이미 앞으로의 전망에서 북한 미사일을 쏘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17일, 17분 전에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경로했다. 나는 미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좀 공부했습니다. 저는 뭐 공부했다는 게 뭐 학교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책 몇 권 읽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댓글 보면 뭐 참수작전 하면서 북한 뭐 터트려라 크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 사람들은 한글을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맞는가 싶습니다. 북한이 터지면은 남한은 피해가 없을까요? 남한과 북한 거리가 불과 13km도 안 됩니다.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그러면 북한에서 핵이 떨어졌다. 그럼 경기도 사람들 어떡합니까? 거기는 괜찮습니까? 저는 울산 삽니다. 울산까지는 피해가 좀 없겠죠. 근데 평양이나 개성 이런 데 핵이 떨어지면은 경기도는 피해가 없을까요? 바람 불면 그 핵물질이 다 경기도로 넘어올 건데 중국에 미세먼지도 넘어오는 판인데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바로 앞인데 핵 지금 핵은 히로시마의 거의 수만 배, 수십만 배라 하는데 말 그대로 한반도 사라집니다. 한반도가. 그런데 북한 초토화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북한이 중동이나 유럽쯤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게. 어쨌건 왜 미국이 공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미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죠. 미국민이라는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인이다 라는 그런 자긍심을 엄청나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죠. 옛날에 징기스칸이 그랬습니다. 몽골인을 죽으면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가장 대표적인 영화죠. 그 미국 시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으면서도 미국민 한 명을 구하죠. 그러면서 동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국기 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타민족 모두가. 그게 지금 미국민을 움직이는 원동력인데 미국민이 보면 유럽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지금 54개의 나라로 흩어졌죠. 국가로. 근데 반대로 미국은 원래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에서 거의 나라가 되었죠. 근데 지금 연방제로해서 하나의 국가로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민이 당하면 지구까지라 쫓아가서 원수로 갚아준다. 라는 게 바로 미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주는 하나의 원동력이죠. 지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란, 이스라엘 문제까지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또 베네수엘라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분쟁 국가들은 전부 다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다음 자국의 이익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쏠 능력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만약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가 북한처럼 미국 사정거리 안에 미사일이 있었다면 참수작전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 미국 한 명이 죽어도 쌩 난리지기는데 미국 본토에 핵이 떨어지면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을까요? 최소 6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북한을 건드리는 그 순간 북한 핵이 60개 정도 있다는데 그 핵을 다 쏘았다 치자. 그래 되면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못 막으면 그 한 발이 떨어질 경우 미국 서부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물론 한반도는 지구상에 사라지겠죠. 그래도 미국민이 일단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피해가 크겠죠. 거기에다가 한반도가 사라지면 인접 국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피해가 당연히 가겠죠. 일본은 약간 피해가 덜 하겠지만 바람 불면 그 핵물질이 일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또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12위고 일본이 세계 3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11위 경제권입니다. 이 네 국가를 합치면은 미국 경제를 육박합니다. 넘죠, 미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40%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만약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는 말 그대로 공황입니다. 공황. 지구 멸망이죠. 그래서 토착 왜구들이 주장하는 참수작전을 절대 못합니다. 미국은. 하는 그 순간 다 죽습니다. 물론 우리도 죽죠. 그러나 적어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고 주장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미 2달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경고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과의 협상력 때문입니다. 북한은 처음에 선의로 북핵을 포기한다 했고 먼저 북한에 있던 미국의 참전 유골들 다 보내줬습니다. 선의로. 포로도 풀어줬습니다. 3명이나. 거기다가 동창리 핵시설 다 파괴했습니다. 선의로 다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 하노이 협상에도 연변 핵시설까지 폐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 어떻습니까? 이미 노후화됐다. 속지 마라. 북한한테 또 속냐? 계속 북한을 더 비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 이게 노후화되지 않았다. 우리도 힘이 있다. 미사일이 있다. 라는 거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선의로 자꾸만 핵시설을 포기하고 폐쇄하니까 이거 노후화되고 어차피 너가 폐쇄할 거 아니냐.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냐.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죠, 계속.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미국민이 2015년, 16년도에 북핵 실험을 할 때
괌 근처까지 날렸죠. 그리고 위성도 쐈죠. 그때 당시에 미국민들이 물 사재기, 라면 사재기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죠. 왜냐하면 본토까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북한이었죠. 미국민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함부로 핵을 쏘는 그런 미친아이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많죠. 뭐 그거 하나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미국민들이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미국민들이 관심 밖에 사라지면 트럼프도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영웅이 되고 싶은데. 트럼프는 북핵으로부터 미국민을 구한 또는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사라지는데 협상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지지부진하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악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트럼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3차 북미 회담은 더 빨라지지 않았나,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다음 달 내지 6월달 내지 7월달, 길게는 9월달 안에는 무조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딜을 할 경우 한번 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단 미국민들이 예전처럼 물이라든가 라면 같은 걸 사재기를 하거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60시간 기차를 타고 2천만 인민들의 먹을 걸 가져오겠다는 왕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왕의 행차였는데 인기제 지도자가 엿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보냈죠. 다시 60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보냈죠. 그 왕의 그 기분은 어떨까요? 이미 이걸 예상한 겁니다. 자초했다고 보죠.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2008년도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북한을 고립시키고 몰면 몰수록 북한은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으로 내모는 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얼마 전에 러시아 만났죠. 왜냐하면 북한은 갈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말고는. 그런데 나름 개방하고자 미국의 손을 잡았는데 미국이 자꾸 못 믿고 내치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나 당당하게 내 할 말 하고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외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과 만나도 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땅이 커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너무 좋습니다. 남북 통일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나마 남북 통일하면 지금의 영토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2배가 됩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어디 나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굴욕적인 외교와 굴욕적인 민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식민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북한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한민족이니까요. 자그만치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남한에 있다는 거죠. 그게 1000만 명입니다. 그럼 민족 아닙니까? 같은 나라 아닙니까? 왜 가족을 국가가 가릅니까? 지금 살아있는 가족은 대개 한 3만에서 4만 명이라 합니다. 나머지 1000만 명 가까이는 결국 국가에 의해서 가족을 못 만나고 죽은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않고 외세에 의해서 38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러려면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통일은 지향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옛날 독일처럼 왕래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1국가 2체제보다는 그냥 이대로 왕래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당연히 김정은이 왕권 국가는 사라져야죠. 그리고 선출직 대통령이 나와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한 30년, 4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있어야 될 거는 경제라도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지금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차렸죠. 베트남 GDP의 24%가 삼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진출해서 베트남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은 그게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통일이냐 한 3, 40년은 걸려도 경제적 통일은 단 5년이면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